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협의회는 2020 공정무역 랜선 축제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기 속에 처한 아동가구 주거 지원 강화를 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연장합니다.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중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전 KDN과 함께 일하는 재단이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방다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협의회는 2020 공정무역 랜선 축제를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합니다. 한공협은 온라인 채널에서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공정무역은 남반구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무역입니다. 축제에서는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연대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공정무역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 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를 개정 시행해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해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10일부터는 지원 한도와 함께 아동수에 따른 지원 금액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휴원, 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은 지원 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800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환경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슬로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신청받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참고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무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KDN과 함께 일하는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하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마을기업의 ICT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IT기기 솔루션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함께 일하는 재단 홈페이지 링크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박지영 함께 일하는 재단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스마트화 지원 사업으로 마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